또 물체가 있네요. 5. 네, 여기에다가 힘을 줬어요. 10N짜리를. 몇 초 동안? 4초 동안. 힘이 등장했고 시간이 등장했어요. 그럼 이때 힘과 시간 그래프로 따져보면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. FT. 근데 F 그래프는 뭐하고 같아요? AT. 근데 앞에서 AT 그래프는 큰 의미 없었죠. VT가 핵심이었는데 AT는 그냥 VT에 그냥 아류하고 끝냈는데 A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이게 되는데 이 둘의 그래프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. 뭐예요? 이렇게 그래프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 밑에 이 면적을 어떻게 해석합니까? FT 곱한 거죠. 뭐라고 했습니까? 네, 운동량의 변화량. 운동량의 변화량이 힘을 정해주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달려있는 이 말을 하나로 합쳐서 충격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름을 줍니다. 이름은 항상 의미 있을 때, 중요할 때 이름을 붙이죠. 그냥 이걸 충격량이라고 해요. 무엇을?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그냥 부릅니다.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충격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.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고, 충격하는 양, 운동하는 양,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조합을 하면 안 되고, 충격량 따로, 운동량 따로라고 보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요 말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의미가 있다, 면적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, 이렇게 줬을 때 요 두 값을 준 거죠. 그럼 요 두 개에서부터 자, 끄집어내서 FT가 델타 P는 MV 프라임, MV 이렇게 바뀌는 거죠. 자,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힘이 시간하고 만난 거죠. 그럼 요 다른 흐름이 하나 있을 거예요. F의 S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은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이건 에너지가 됩니다.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,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가는데 시간,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흐름이 있죠. 딱 여기까지만 그냥 대비해서 보세요. 요거는 13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주어진 질량 나왔고요. 힘, 시간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충격량이 40입니다. 근데 처음에 뭐 하고 있었어요? 정지하고 있었죠. 그래서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나왔고 4초 후의 운동량은 얼마인가? 얼마요? 네, 처음이 0이니까 차이가 40인데 처음이 0이니까 역시 40이겠죠. 그럼 마지막에 속력은 얼마요? M, V, 나중값이 40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5면 얘는 8이다 할 수 있겠죠. 되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요 흐름은 SV0 운동과 관련된 거니까 방금처럼 충격량으로 풀어되는데 일반화시켜보면 이렇습니다. 물체가 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SV0, VAT, FM 7개의 값들 중에서 뭐뭐 준 거예요? 소속도가 빵이다. 그죠? 그 다음에 작용하는 시간이 4초다. 힘이 10N이다. 그 다음에 질량이 5다. 홈에 보입니까? 총 7개 중에 3개를 줬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구해야 되겠죠. 그때 주어진 조합을 잘 보아하니 이 둘이 있네. 이 둘이 있네 가지고 충격량, 운동량의 변화량을 40이라고 하면 이게 0이니까 이 둘의 곱만 가지고 MV가 40이다. 근데 M이 5니까 얘가 8이다. 그 다음은 또 뭐가 보여요? 네. V 처음과 나중에 변화하고 가속도하고 이 흐름이 생기죠. 그래서 가속도란 4초 동안에 8과 0의 변화. 그죠? 그럼 또 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 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중력, 그냥 운동 같으면 처음에 0에서 찍 올라가는 이 케이스죠. 몇 초? 4초. 그때 속력은 8. 그러면 이 놈이 S죠. 그럼 이 기울기가 A. 그렇게 나온 것처럼 이 S는 16이라고 답이 딱 나오겠죠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요 흐름을 잘 보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본 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게 생각이 들 겁니다. 앞에서는 이 둘을 곱할 생각을 전혀 못 하겠죠. 그래서 막 관계를 가지고 풀어 나가려고 할 건데 그 흐름들도 가능하지만 요런 흐름도 가능하다. 되겠습니까? 그럼 앞에 흐름은 요 둘을 먼저 줬으니까 요거 먼저 출발 안 하고 가속도를 먼저 F는 MA 가지고 이 구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풀 수 있다. 라는 얘기를 해드려요. 자,
자, 필기하시고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. 34번. 자, 방금 이 얘기는 SV0 VATFM이라는 요 앞에서 운동으로 배웠던 그 흐름 말고 충격량이라는 흐름 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 다른 가능성을 하나 더 준 거예요. 힘을 충격량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만 풀 수 있는 거고요. 여기서는 이제 앞에 운동하고 상관없이 힘 자체에 집중하는 문제입니다. 과자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턱턱턱턱 떨어져요. 그러면 이 과자들이 떨어질 때 과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떨어졌다. 과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보면 자, 얘들이 V0로 가는데 떨어질 때는 0이었어요. 0에서 V0로 바뀐 거죠. 그래서 0에서 V0로 바뀐 겁니다. 몇 초 동안인지 모르겠죠. 근데 잘 보면 분당 N개가 떨어집니다. 그래서 60초에 N개니까 1초당 한 개당 몇 초? 한 개당 N분의 60초가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여기 떨어질 때 N분의 60이라는 초 동안에 V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VT 그래프에서 뭐가 나옵니까? A가 나오죠. N분의 60초 동안에 V0에서 0으로 바뀌었다. 그죠? 네.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뭘 하는 겁니까? 한 개 한 개가 요만큼 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에 준 그 힘은 운동량 변화 혹은 시간 해도 되고 MA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1초가 한 개가 변하는 그 시간을 구했어요. 그래서 A를 구했습니다. 그럼 F는 너무나 쉽죠. 2분의 V0에다가 M 곱하면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요 흐름으로 푼 겁니다.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면 힘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운동량 변화 몇 초? 1초 동안 하면 그럼 이 얘기는 운동량 변화 중에 한 개에다가 총 N개를 곱하면 되죠. 왜? N개가 됐을 때 60분의 N개에 1초에 해당하니까. 이해됩니까? 다시요. 1초의 운동량 얼마나 변했냐 했는데 한 개당 변화로 따지고 그 다음에 1초에 몇 개가 변하냐 해보니까 60초에 N개니까 1초에는 60분의 N개가 변화가 생기겠죠. 그래서 요 흐름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처음에 제로였으니까 이게 V0 이렇게 하면 한 개가 운동량이 변하는 거고 그게 N 나누기 60을 해주면 그게 총 요만큼 개수만큼 더 많다. 그래서 1초의 운동량 변화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VT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구해서 힘을 구하는 이 흐름이 일반적이라서 요 순서로 풀어도 되는데 생각이 조금 더 복잡하죠. 되돌아가서 구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니까 그 말고 그냥 힘을 새롭게 정의한 대로 가면 이렇게도 가능하다.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됐죠? 좀 끄고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35번이 앞에서 뭐 운동량 보존의 특수한 케이스에서 보존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, 혹은 힘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빼면 이게 이제 제일 특이한 그런 지점이죠. 두 물체가 있습니다. 처음 운동이 M1은 V1, M2는 V2로 움직이다가 앞에까지는 이제 충돌한 시간이 나왔습니다. 혹은 그 과자가 올려져서 가속이 될 때까지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안 나왔어요. 충돌을 한다? 충돌 끝났다. 몇 초 걸렸느냐? 몰라요. 너무나 순식간이 아니라 모르겠다라고 해놓고 M1이 V1 프라임으로 그 다음에 M2가 V2 프라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압니다. 그러면 여기서는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둘러쳐버리면 이 두 개를 합한 운동량은 충돌 전후가 같더라.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하죠. 어떻게 해요?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면 M1 V1, M2 V2 X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죠. 그거는 M1의 V1 프라임, M2의 V2 프라임으로 같다. 됐죠? 지금 모르는 거는 이 두 개만 모르는 겁니다. 초기 조건 다 준 거예요. 그럼 이 둘만 모르는데 식이 하나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두 번째 반발 계수가 나옵니다.
V1에서 V2 뺀 거와 그 다음에 V2 프라임에서 V1 프라임 한 번은 앞에 한 번 뒤로 가도록 해서 이게 반발계수 E다라고 하는 요거. E는 0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. 1이 될수록 에너지가 보존되고 0이 되면 그냥 끝나고 나서 딱 붙어서 움직이는 겁니다. 한 몸. 그럼 여기서 또 모르는 두 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연립을 해서 V1 프라임은 V2 프라임은 해서 한 번만 구해보세요. 이걸 일반적으로는 경시 수준, 주관식을 풀어내는 문제 말고는 이걸 풀어야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만약에 있다면 이게 1 아니면 0이라는 특수한 케이스만 있습니다. 근데 한 번만 계산해보면 되고 이 연습은 중2 때 2원 1차 연립 방식에서 다 해봤으니까 계산에 실수만 안 하면 다 구합니다. 그래서 한 번만 구해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요 케이스가 보통 충돌이 문제고 충돌은 운동량 보존, 반발계수 아니면 못 푼다라고 하는 그 케이스입니다. 근데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발계수가 1일 때 그것도 앞에 있는 V2가 0일 때만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봅시다. 자, 그러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. M1이 M2보다 클 때와 같을 때와 그 다음에 작을 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충돌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보세요. T콜 써 있는데 덤프 트럭이 옵니다. 쾅. 지금은 좀 지나간 5년 전 얘기지만 아저씨 영화 누가 나오지? 이렇게 원빈 그렇죠. 그 사람 띄운 아저씨에서 그 아저씨가 그렇게 광분한 이유가 짧게 나옵니다. 마누라가 딸하고 있는데 잠시 자기가 차 내린 상황에서 덤프 트럭이 와서 꽝! 그 차가 만약에 좀 좋은 차였고 덤프 트럭이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작은 차요. 손으로 팍 짚고 가는 그 정도니까 와서 쿵! 하니까 납작하게 돼서 그냥 무조건 즉사되는 거죠. 그런 거 똑같습니다. 어떻게 해요? 오면 쿵! 밀고 나갑니다. 그래서 충돌하고 나면 얘들이 성격이 조금 줄지만 얘는 엄청나게 빨리 확 튀어나가는 거죠. 만약에 동급 차라면요. 어떻게 해요? 쿵. 당구에서 많이 보죠. 당구에서 그 사고들이 전부 다 질량이 똑같습니다. 무적 30들이 주로 하는 거 딱 해가지고 꽝 쳤을 때 어떻게? 이런 얘기는 잘 모르나?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. 그거는 계속 가도 게임방이 생겼을 때 잠시 위태로운데 당구장은 그냥 어른들이 많은 운동을 하기 싫을 때 앉아서 노는 데라고 저는 보는데 혹은 깍두기 아저씨들이 모여서 노는데 그거 가면은 옆으로 비껴쳐야지 이게 빙빙빙 도는데 정타를 빵 치면 딱 이렇게 되죠. 혹은 최면술 할 때 이렇게 두 개 해놓고 똑딱. 왜 최면술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? 지루하게 만들려고. 네, 의식을 꺼버리는 이 상황은 지루하고 똑같은 게 반복될 때 의식이 사라집니다. 그러면 무의식이 나와요. 그때 이제 최면 걸려고 하는 건데 계속 반복돼요. 뭔가 신기한 것 같은데 계속 보고 있으면 똑같은 게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죠. 그런 것처럼 교환. 그래서 그 자리 가만히 있고 얘는 똑같은 속력 그대로 움직인다. 그 다음은요, 이렇게 되면. 볼링공 갖다 놓고 얌체공 같은 거는 똥 하면 돼요. 볼링이 약간 움직이지만 얘는 튕겨 나가죠. 그래서 충돌하면 얘가 튕겨 나가면서 얘들은 조금 움직인다.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나 움직이냐를 물어보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직관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속력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움직일 건가는 대략 알 수 있죠. 그래서 요 정도는 외워두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충돌 혹은 운동량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전부입니다. 근데 이것만 가지고 또 문제가 다 풀리면 괜찮아요. 근데 우리는 이 케이스 사람 혹은 야구공, 지구 그래서 우리가 공을 가지고 농구공 이런 거 막 땡기면 지구는 전혀 움직임 없이 공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는 지구도 약간 흔들흔들합니다. 여러분들이 막 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지구 전체가 들썩들썩 하는 건데 워낙 작기 때문에 들썩인다는 인지를 못하는 거죠. 자, 그 상황. 이렇게 돼 있을 때 워낙 큰 놈이라 걔들의 움직임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지만 걔를 무시할 때 누가고요? 지구처럼 큰 질량하고 충돌할 때는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이 충돌 다음에 얘를 거의 리미트 0으로 보내버립니다. 그럼 이거 0이니까는 이렇게 날려버리면은 두 개 다 살아남아야 이 꼴인데 이걸 날려버리면 이 꼴이 안 되겠죠. 그죠? 네. 그럼 문제 못 푼다 하면 안 되고 그때 이후의 상황이 0이다라고 해놓고 나서 이 반발계수 문제는 조건을 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문제, 특수한 조건, 근사를 했을 때 나오는 서로의 약속을 우리가 주고받았는지를 알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특수한 상황도 공부를 했구나
공동의 약속을 알고 있는 거죠. 뭐 암호들이 간첩들이 접선하는 건 똑같죠. 너 간첩 아니야라고 할 게 아니라 간첩이 아님을 뭐 얘기를 하려면 간첩이 아닌 거고 간첩이려고 증명하려면 자기의 그 고유한 암호를 대야 되는 거죠. 더 많이 알수록 자기 정체에 대한 신빙성이 생긴다 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건 아주 일반적인 거고 계산 노가다를 시키려면 나오지만 그 다음 문제가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죠. 그래서 36번에 제가 넣어놓은 거 37번 이렇게 38 좀 많이 넣어놓은 게 지구하고 충돌할 때 그 케이스입니다.